연예계와 유흥업소는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연예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생활비를 벌거나 외모를 가꾸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도 그들의 과거로 인해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몇몇 여성 배우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예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의 과거에 대한 소문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는 장미인애입니다. 한때 연예계에서 주목받던 장미인애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템프로라는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템프로는 고급 유흥업소로 주로 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예인급 여성들이 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름은 유흥업소와 연관되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미인애는 강하게 반박하며 한때 스폰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스폰서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밝히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폰서를 거절한 사실을 분명히 했지만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일부 매체는 장미인애가 일주일에 두세 번 클럽에 나가 VIP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업계 관계자의 제보를 보도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애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장미인애의 연예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논란은 여전히 대중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아중입니다. 김아중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통해 빠르게 톱스타로 떠오른 배우입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소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김아중이 데뷔 전 템프로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김아중은 데뷔 전 템프로 클럽에서 탁월한 노래 실력과 입담으로 이미 업계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 연예 기획사의 눈에 띄어 배우로 발탁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김아중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연예계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김아중이 동료 배우 박해진을 연예계에 추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박해진 역시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출신들이 서로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아중은 연예계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소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대중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엄친딸의 대표주자로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정은채. 그러나 그녀의 외모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남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논란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배우 카세의 료와 관련된 스캔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두 사람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바다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성인 남녀가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당시 카세의 료는 이미 일본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5년째 공개적으로 동거 중이었습니다.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과의 열애설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정은채는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카세 료는 단지 가이드 역할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또 다른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가수 정준일과의 관계가 주목받았고, 정은채가 정준일의 이혼 배경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09년 두 사람은 영화 촬영을 통해 처음 만나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정준일이 이미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은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비밀리에 정준일과의 관계를 지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은채는 정준일의 공연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정준일의 팬들조차 그녀를 공식 여자친구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정준일은 장거리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정은채는 계속해서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결혼 9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시 알려지자 정준일과 카세료의 스캔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채는 급히 피해자인 척하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정준일은 이를 반박했고, 정은채는 10년 전 일이라 기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자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연기 경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 안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남자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위는 과거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여배우 윤진이입니다. 윤진이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풋풋한 여대생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연기 데뷔를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까지 수상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고, 깔끔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며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종합편성 채널의 프로그램에서 갑투 여배우라는 제목의 유튜브 폭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윤진이가 과거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여자 매니저로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윤진이가 업소의 공동 운영자 중 한 명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진이가 동업자 중 한 사람과 동거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동업자의 눈을 피해 업소 매출 일부를 빼돌려 고급 승용차와 명품을 구입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본 업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가게를 접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박이 있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 방송과 광고 업계는 윤진이와의 협업을 점차 중단했고, 윤진이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과 배우라는 경력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업도 가진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들이 많았던 사회적 배경 때문에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그녀를 믿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는 반대로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흥업계에 진출했다는 일부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1위는 배우 한하경입니다. 그녀는 여러 영화에서 대담한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지만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은 청룡영화제에서 발생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하경은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포토월 앞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패션과 드라마틱한 행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에 따른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하경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논란이 한하경을 중심으로 떠오르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20대 호스트가 남성을 폭행하고 그가 차량에 매달린 채 차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보도되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이 한하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그녀는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하경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어학연수와 생활비를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뜯어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상간 소송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여성은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등에 손톱 자국과 쇼핑백 속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후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임신 초음파 사진과 함께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바로 한하경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결혼 생활을 지키려 했지만 두 문장을 보고 결국 이혼과 상간 소송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궁도 안 좋아서 구림, 임신도 못한다더라. 당신 남편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내가 최고라고 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한하경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하며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하경이 손님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받아주는 업소는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익숙했던 한하경은 결국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별풍선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국민 타이틀을 잃고 TV에서 사라진 연예인 탑3. 3위는 배우 조연기입니다. 조연기는 배우로서 경력을 쌓으며 활동을 이어갔고 점차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그감이 돋보였고 MBC의 장수 프로그램 세바퀴와 MBN의 황금알에서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히 출연하며 큰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황금알이 종료된 이후 조연기는 TV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 동네형 TV를 개설하고 시청자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초기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현재는 약 1,9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9개월 동안은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 상태이며 TV 출연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연기에게 킬러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명의 유래는 1993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조연기는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 그는 피해자를 길가에 방치하고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은 5년으로 늘었고 그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방송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탓에 사건 직후에는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며 조연기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킬러조라는 별명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이 별명은 그와 함께합니다. 조영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여겨지며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에게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는 서하준입니다. 서하준은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로 데뷔한 후 2013년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되며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제작상의 사정으로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고 암세포도 생명이다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기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드라마 이후 서하준은 여러 일일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연극 배우 시절의 무명 시절을 만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등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남자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서하준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카메라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고, 유출된 사진 속 남성이 서하준과 매우 닮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하준은 이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소속사는 10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었고 여러 남자 배우들이 거론되었으나 실제로 논란에 휘말린 배우들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준은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하며 시간을 보냈고 2017년 7월 MBC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에 대해 언급되었고 서하준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주변에서는 많이 힘들지? 라고 위로했다. 당하지 않은 사람과 당사자는 다르다. 창피한 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와 증오심이 생기더라고 말했습니다. 왜 해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누가 봐도 나라고 인식하고 글을 적는다. 누가 봐도 나고 내가 봐도 나인데 거기서 나 맞습니다. 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누가 봐도 나다라고 답하며 해당 사건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서하준은 2019년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2020년 불새 2020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재개했으며 조금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더 많은 작품에 출연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1위는 이영하입니다. 이영하는 2003년 강호동의 천생연분에 출연하면서 TV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이후 연기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 활기찬 매력으로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양미순 역할을 맡아 큰 변화를 이루며 이 드라마는 시청률 50%를 가까스로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영하도 국민 배우로 발돋움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영하를 둘러싼 연관 검색어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똥꼴레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 뜻이 불분명하고 지금까지도 이영하와 관련된 검색어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2006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남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영하를 좋아하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면서 똥꼴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영하를 옹호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남자 연예인들이 이영하를 좋아한다. 그녀는 그렇게 인기가 많다. 친구의 친구가 이영하의 코디인데 밴 안에서도
수첩에 글을 적으며 매우 차분하다는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에는 통통했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로 지금의 몸매를 만들었다. 대단하다. 이영아는 한양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진짜 대단하다. 예쁘고 잘 놀고 공부도 잘한다더라는 등의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남자 배우와 이영아를 목격했다는 글에는 그 남자 배우와 이영아 친구가 사귀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고, 이영아의 친구를 비난하며 과도하게 이영아를 옹호하는 글도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의심을 품고 혹시 이영아 본인이 아니냐? 며 그 아이디의 예전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똥꼴레 아이디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영아의 팬들이 남겼던 응원 메시지들이 보였고, 이영아가 스스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영아는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후 아이디를 바꾸었지만 이미 자작극을 한 사실이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영아의 소속사는 이영아 똥꼴레라는 연관 검색어를 삭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미지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에인지 이영아는 김탁구 이후 간헐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따라다닐 꼬리표를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작극이 아닌 진정한 연기로 다시 국민 드라마에 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단기간에 믿기 어려울 만큼 톱스타로 자리 잡은 여배우 T.O.P.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이다희입니다. 또 한 명,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스타 반열에 오른 여배우가 있습니다. 2013년 배우 이다희와 소속사 구봉권 대표의 열애 사실이 밝혀지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약 2년간 사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다희가 주목받는 배우로 자리 잡는데 구봉권 대표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구봉권 대표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던 이다희의 성장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T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구봉권 대표는 2012년 4월 신생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구를 설립해 독립했으며, 당시 이다희를 비롯해 오연수, 이원, 임정은, 차혜련 등 다양한 배우들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다희는 매니지먼트구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에서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여배우가 소속사 대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치트키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1위는 강혜원입니다. 강혜원은 영화 마법성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였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8년간 무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윤재균 감독의 영화 해운대를 통해 단숨에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에 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진재영은 안선영에게 강혜원이 영화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이는 안선영이 강혜원의 SNS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혜원과 윤재균 감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강혜원과 그녀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루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